일자리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 일자리라는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미친 듯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되긴 했는데, 근데 이거는 알긴 아는데, 저는 조금 더 좀 근본적으로 사람이라는 것에 좀 관점을 맞추자면, 사실 지금 언론에서 막 10대들 막 중고등학생들 막 학교 폭력 진짜 너무 잔혹하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10대였을 때 잠시 그러니까 7년 전, 1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는 제법 굉장히 말도 안, 학교 폭력 이런 거 말도 잘 안 나오고 되게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냥 어른들 말씀 잘 듣고 그런 세대였거든요, 저희는. 근데 지금 관점으로 또 보면 오히려 사실 어른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러지 하면서 오히려 막 우경화됐다, 보수화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경화가 됐다기보다는 실리적으로 변했다가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청년들이 정치를 보는 입장이 과거에는 좀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 더 나아져야 한다. 약간 이런 이렇게 낙관적이고 그러면서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마인드였다면, 지금의 청년들은 워낙 현실의 벽이 높고 좀 잔인해지다 보니까 당장 누가 나한테 더 이득이 되지? 이거를 그렇죠. 먼저 계산적으로, 정치를 계산적으로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그러는데 지금 막 언론에서 맨날 이렇게 떠들잖아요. 막 2030 왜 이렇게 홍준표 지지하냐. 근데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부합할 것 같으니까 홍준표를 지지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마인드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계산적이게 됐다, 실리적이게 됐다, 이게 맞는 말이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관습적인 거? 보통 이제 요즘 분들 생각하시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지역적으로 뭐 이쪽 지역은 되게 이전부터 뭐 이분을 이런 뭐 오른쪽이었다 왼쪽이었다 이런 게 있는데, 요즘 청년 세대들은 말 그대로 이제 딱, 사실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각자 이제 10대, 20대, 30대, 40대 다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니즈를 얼마나 정치인이 해결해 주느냐. 사실은 어쨌든 국민이 그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거니까 어쩌면 그게, 저는 뭐 물론 실용적이다, 사실 실용적인 건 맞는데 어쩌면 그게 또 당연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실제로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정치는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삶과 많이 밀접이 있지 않았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관심도 별로 없고, 그래서 부정부패도 시위가 많이 줄어들므로 해가지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현실의 벽이나 기회를 어떻게 하면 확대할 거냐? 이게 사실은 또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그렇죠. 해결적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렇죠. 어떻게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거냐라는 게 뭐 중요한 대안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게 뭐 요즘에 뭐 문과보다 이과가 더 취업이 잘 된다, 또 이과 내부에서도 어느 쪽이 더 취업이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취업이 약간 좀 점점 이렇게 좁혀가지고 여기는 더 잘 되지 않을까라고 서로 전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근데 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 위치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는 거고, 또 그 내부에서도 단순히 이런 전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취업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저희도 뭐 어느 자격증을 갖추거나 아니면 이 정도의 뭐 인턴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직무 관련 경험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취업이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취업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까 경력이 많은 사람들도 워낙 많아서, 이렇게 저처럼 아직 경험을 쌓지 못한 사람들이라든지 사회에 약간 진출하지 못하기 그 전 단계?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도 취업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성장 시대에 돌입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취업의 절벽이 이렇게 가파라졌는데, 거기다가 이제 자동화라든지 로봇, 인공지능, 그렇죠. 이게 급속하니 이제 막 발전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더욱더 제조업 중심의 일자리들이 이제 막 없어져 버리는 그렇죠. 이런 형태가 돼버리니까 기회가 줄어드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의 이 생산품이 한 서너 시간만 모두가 함께 서너 시간만 일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실제 서너 시간만 모두가 일하는 사회로 가고 나머지는 자기 개발들을 또 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이런 형태가 시스템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 일과 사업에 대해서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그렇게 그런 사업 과정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떠한 또 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해결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 고착화된 생각을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그리고 물론 기성세대하고 그리고 저희 같은 이런 세대들이 아무리 합의를 본다고 해도 합의가 기성세대 위주로 이루어진다고 현 세대들은 살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현 세대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한 거를 어떻게 바꿔 나가야 하는지, 이게 단순히 약속 아니면은 그 어떤 정권을 잡았을 때 그때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게 이후에 뭐 어떻게 된 이후에도 그 약속들이 계속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지 그런 확실함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이제 노인복지 관련해서 요양원 센터라던가 또 그 경기도에서도 지원해주는 그런 관련 그런 사업이랑 이런 거를 부당하게 가져가는 분들이 꽤 많다라는 네. 걸 저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 네, 저도 이제 되게 새로웠는데요. 그래? 네, 그러니까 물론 그 사실은 저도 뭐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이렇게 나눠주려고 한다면 재화가 당연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야 나눠주는 것도 또 나눠주겠지만, 솔직히 이제 뭐 제가 뭐 무조건 비관적이다 이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너무 낙관적일 수도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그렇죠. 엄청 호황기, 옛날에 뭐 엠파이어 빌딩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복지적인 부분을 제대로 쓰이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재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제도적 보완도 확실히 필요해야 된다고 보긴 해요. 왜냐면 청년들이 이거에 많이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웃긴 게 네. 이게 지금 기본소득 얘기를 하고 이런 또 청년들에 대한 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이런 것들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 보면 다 이게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네. 연관성이 네, 있어요. 그쵸, 이게 그래서 그쵸. 하나만 딱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 그렇죠. 다 얘기해봐야 네, 해봐야 돼요. 그래서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약간 결국에는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게 제일 큰 문제다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모두 다 동떨어진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게 것 결국에는 같아요.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기본소득의 뭐 실효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본적으로 제 주변에는 그러니까 기본소득이 뭔지 뭐 정확히 알지는 않지만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이 기본소득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조금 보면은 얼마씩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조금 제시되어 이 있는데, 복지 예산이 GDP 대비 복지 예산 차는 50%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막 더 넓혀가는 것보다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넓혀가는 이제 그런 것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을 생각하고, 이 기본소득을 생각할 때 그 단순히 복지로 생각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거를 골목 상권이 내서 쓰도록 함으로 해가지고,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이 정책이 잘 시행이 됐는가, 잘 지켜졌는가, 효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그냥 뭐 복지에 뭐 새로운 부분이 많다고 뭐 그런 이야기 지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그런 것들이 개선이 되어야지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사실 그게 당연한 거기도 하고, 내 세금이 정말 어디에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그런 투명성,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솔직히 뭐 월에 얼마 이런 얼마씩 딱딱딱 그게 뭐 스웨덴처럼 우리나라 거를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을 지원하는 건 되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당장에 내가 월에 얼마를 받아서 그걸로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정말 이런 거 같겠지만,
그 교육을 받음으로써 내가 이후에 불러올 플러스적인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죠. 내가 뭐 기술을 배우건 하다못해 내가 피아노 학원에 가서 피아노를 쳐도 나는 정말 예를 들어서 버스킹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그러면은 그게 뭐 정말 월에 큰 수입을 갖다 주진 않겠지만 그 사람의 정말 삶의 의미에 좀 큰 의미가 되어줄 수도 있는 근데 부분이고요. 청년들 중에서도 그 이렇게 모임에 나와가지고 정치나든지 아니면 뭐 우리 사회 전반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그런 얘기를 마음에만 담아두고 여기 굳이 나서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두 사람 모두 다 청년의 목소리인 거는 맞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서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끌어내면 좋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런 사람들은 편한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할 수는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장서서 함께 나서는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동료들과 이렇게 모임체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굳이 모임체를 안 만들더라도 평소에 미팅을 가지면서 평소에 좀 친해야 되겠죠. 일부러 좀 친해지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전달을 한다든지 이런 체계를 가질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금방 해보는 거고 좀 더 그것에 대한 또 전문가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네. 우선 질문을 저도 이제 되게 흥미로운 거에서 적어놨는데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익명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양날의 칼이긴 한데요. 익명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막 실명제까지는 공개를 한 그런 익명성을 진행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참 그래도 되게 좋은 게요. 이전보다는 되게 나서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네, 그죠. 이런 인터넷상으로. 인터넷상으로. 네, 얼굴을 이렇게 드러내고 뭐 이런 자리까지 나오진 아직 그거는 좀 그래도 이제 인터넷상으로 뭔가 인터넷상으로 되게 자기를 표현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실제적으로는 되게 약간 표현하기를 좀 꺼리시는데 네네 그런 분들이 많고 또 인터넷 문화 자체도 이제 실문화처럼 되게 진짜 좀 문화가 되어서 어쩌면 그런 쪽으로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인터넷상으로의 익명성이 좀 보장이 되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이렇게 일례로 이전 정권보다 현 정권에 들어서면서 저는 되게 좀 체감한 게 청원 이런 게 되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이전보다는 조금 이런 익명을 이용한 어떤 그런 청원 목소리를 내는 게 좀 원활해지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좀 도움을 얻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좋네요. 네. 그러니까 그 부천시 사이트에 그렇죠. 적어도 청년들 한 1000명이 뭔 이야기를 제기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뭐 이런 청년들의 그런 좀 더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저희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으로 연결된다 이런 거를 그냥 단순히 이게 될 거야 이런 거 말고 확실하게 그 과정에 대해서 보여줬으면 해요. 그게 모든 게 다 아무래도 정책으로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중에 뭐 과반수가 얘기하든지 아니면 좀 실효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정책으로 연결된다 이런 과정 자체를 뭐 영상으로 제작을 하다든지 이렇게 뭐 직접 의회 같은 데 가서 얘기하는 거가 나온다든지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건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청와대 청원이 20만 명 이상 되면 좀 검토를 하는 거, 답변을 해주고 검토를 하는 것, 그것들이 실제로는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들이 활성화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청년 목소리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반영되는 사례들을 만들어 갈 때 그것이 활성화되면서 의견들이 소통이 더욱더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문화에 대해서 너무 소비만 하고 투자만 네, 하다가 그렇죠. 문화 산업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서 않겠느냐. 제가 하필 왜 문화산업에 초점을 맞췄냐라고 한다면 뭐 물론 뭐 IT 산업도 있고 한데 IT 산업이라던가 현재 3차 산업 이런 산업들은 뭐에 가장 취약해지고 또 이제 의미가 없어지게 되냐면
메타버스 기술에 대해 위해서 좀 많이 의미가 없어져요. 왜냐면은 메타버스 기술은 결국엔 가상현실에서 마치 현실감 있게 그냥 이렇게 좀 라이프 로깅이라고 해가지고 현실에 있는 뭐 기록들을 다 남기고 이런 거거든. 결국에는 이제 그 수량 이렇게 뭐 정량적 가치가 좀 중요시되는 그런 산업들, 그러니까 IT 산업이죠. 이런 산업에 많이 이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단적인 예로 그냥 IT 산업을 위한 그 사무실이 필요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IT 산업에 투자하기 위한 그 노력들이 많이 허상이 돼 버리는 건데, 근데 문화 산업은 정량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정성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뭐 이렇게 뭐 숫자로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없는 뭐 창의력, 상상력 이런 게 또 많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메타버스 세계 뭐 아니면 뭐 AI, 인공지능 이런 거에 많이 이제 영향을 받기보다는 또 인간이 계속 개입해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산업이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에도 계속 이게 먹거리로 남을 것이다. 계속 부천시에만 갖고 있는 경쟁력이 될 것이다. 이런 거죠. 문화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이란 게 바로 미래에도 계속 먹거리가 될 수 있다. 이런 거겠죠. 인간 소득이라는 제도가 지금의 청년들에게 좀 막연한 불안감이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죠. 그런 아니면은 좀 불확실성에 대한 해법이 좀 될 수 있는 좀 실질적인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 청년들이 아마 대한민국 세대 중에서 가장 불확실한 미래가 가장 불확실한 세대일 수밖에 없기에 이 제도가 결국엔 이 불확실성에 대한 좀 일종의 좀 마중물이 되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 사이에서 그 가장 중요한 문제로 꼽히고 있고, 그리고 또 날로 심각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본소득이 이런 거에 대한 대안이 되어줬으면 하는 것이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청년들의 바람이고요. 하지만 이런 저희의 이런 좀 생각들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기성세대들이 단순히 기본소득이 좋다, 혹은 또 기본소득이 소비를 증진시킬 것이다, 이러한 어떤 뭐 주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확실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기본소득이 지금 처음 출발을 했고, 뭐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이제 처음부터 어떤 그런 완벽한 인프라를 갖추고 정말 뭐 생활부터 뭐 다 이렇게 파악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사실 뭐 생활비 이런 부분보다도 교육적인 확실한 지원이 저는 먼저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왜냐면 정말 내가 원하는 직업, 가지고 싶은 것들, 뭐 정말 취업이 빨리 되는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그런 것들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차근차근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이 현재의 재정 상태 속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실천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기본소득이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에서 지적했듯이 산업의 고도화라든지 문화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을 동시에 하면서 기본소득이라는 정책도 그때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깊이 새겨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창업이 다양한 형태의 창업, 단순히 식당이라든지 커피숍 뭐 이런 창업이 아니고 새로운 형태의 창업들이나 그런 것들이 어쨌든 문화산업이 발전이 되면 또 새롭게 일자리들이 개인 창의성을 바탕으로 한 일자리들이 뭐 생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이루면서 대책이나 대안들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다.